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곧 추가로 선정합니다. 전라북도는 옛 GM 공장 등을 활용한 2개 모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야권에서 추경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1,000억 원 가까운 추경안을 올린 전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도 7개월이 넘었지만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를 여는 것을 두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춤꾼들이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입상한 팀들은 전라북도를 돌며 공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공사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주택이 있습니다. 10달째 보상을 두고 건설사와 집주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 안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주택 앞마당 곳곳이 크게 갈라졌습니다. 계단 옆 담장은 일부만 남았고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바로 옆 아파트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공사로 인해 집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보시다시피 화장실 문도 이렇게 10달째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층에 살던 두 가구는 2달 전 이사를 갔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정말 언제 이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고 어머니고 저고 다칠지 모르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건설사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상황. 하지만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놓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10달째 아무 안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내비둬라. 저희가 좀 치고 좀 안전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좀 선뜻 허락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양측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저쪽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서로 간의 보상 문제는 행정에서 피해들기가 그렇잖아요. 아파트 공사로 주택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보상 때문에 건물 진단을 비롯한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도 7개월이 넘었지만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이 많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여는 것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여부를 따지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운영 예산 5,200만 원을 시의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당시엔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데다 자광의 사업 계획서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후 자광은 지난해 10월 잔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올해 3월 아파트 3,000세대와 143층 타워 등을 짓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행정이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이렇게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든 공론화 과정이든 사회적 합의 과정이든 이것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일부 전주시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이 사업을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전문가들이 꼼꼼히 따져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공론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한 만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합니다. 현재의 자광 개발안으로는 서부 신시가지의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게 뻔한데 이런 개발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리입니다. 자광의 용적률 300%를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맞게 한 150% 줄여라 이렇게 했을 때 자광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자광은 끊임없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공론화위원들을 로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구성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전주시는 언제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추경안에서 미세먼지와 안전대책을 제외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추경안을 올린 전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항만. 전라북도는 신항만 건설의 속도를 더하고 군산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으로 24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931억 원을 살펴보면 신항만을 포함한 SOC 예산이 528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224억 원, 군산 지역 지원이 89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추경안이 총선용 퍼주기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추경안 중 미세먼지와 안전 대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30%만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은 모두 걸러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재해, 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방침대로라면 전북 추경안 931억 원에서 700억 원가량이 삭감 대상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라북도는 국회 예결특위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이라든가 고용, 산업 위기지역 지원 등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공장 폐쇄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국 산업시설의 대기 오염물질 수치가 조작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7년에 전국적으로 8만 3천 건의 대기 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사흘째인 오늘 전북에서는 31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파업 첫날인 그제 196개, 둘째 날인 어제 127개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학교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첫날의 3분의 1 수준인 4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광주에 이어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곧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옛 GM 공장과 새만금 전기차 단지를 활용한 2개 모델을 신청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광주에 이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지역을 3, 4분기에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델을 발굴해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거쳐 신청한 지역을 민관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보조금 확대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 어린이집 확충 등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2개 모델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신이 인수한 옛 GM 군산 공장과 새만금 전기차 단지를 활용해 1,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북도는 임금 삭감형인 광주와 달리 기업 투자 촉진형의 상생 협약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핵심은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입니다. 논의 자체를 두고서도 노동계 내부에서 온도차가 있는데 임금 격차와 양극화 해소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지 않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합니다. 여야 대치로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불투명해 정부 지원 등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도 서둘러 처리할 민생 입법 과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을 한 정원율 익산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 정 시장을 불러 발언과 관련한 경과를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와 함께 익산시가 추진하기로 한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와 다문화 거리 조성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는지 살펴보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부문 수익률이 1년 전보다 8.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을 심의한 결과 지난해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0.8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 부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1.73%, 채권은 4.78%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춤꾼들의 경연,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는데요. 입상한 팀들은 사흘 동안 전라북도를 돌며 공연을 펼칩니다. 세계에 남겨진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아온 김동우의 개인전도 소개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현란한 청소년들의 춤사위가 펼쳐지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8번째를 맞은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13개 나라에서 18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해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공연을 선보입니다. 결선이 끝난 뒤 입상팀들은 전주와 익산, 김제, 군산을 돌며 공연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각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각 지구촌 청소년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정과 화합의 국제적 문화 페스티벌입니다. 중국과 인도, 쿠바, 네덜란드 세계 곳곳에 남겨진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3.1운동의 후예이자 사진가인 김동우가 1년 반 동안 9개 나라를 돌며 담은 결과물입니다. 마치 운명처럼 독립운동의 흔적과 마주한 작가의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보드와 여러 겹의 비닐로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하나둘씩 덧 그려진 선에서 가족의 모습은 하나의 산수화처럼 다가옵니다. 교동미술관이 주관하는 젊은 미술전에 선정된 이미성의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달 말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어 새만금 개발청이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이달 중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 국가산단 전환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이 일반 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바뀌면 신뢰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가 늘고 국가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전북에서는 7,546헥타르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목표 대비 88% 수준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신청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오는 11월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여름철을 맞아 노인 요양병원 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9일까지 노인 요양병원에 특별사법경찰과 생활안전지킴이를 투입해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홍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가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마이산 북부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진안군과 전북교육청, 전북도립국악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콘서트는 국악관현악과 대중가요, 태권도 시범단과 무용단이 함께한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용식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성 치안을 실현하겠다며 특히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출신인 조 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사특제로 경찰에 입문한 뒤 서울 강남경찰서 정보보안과정과 익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하천에서 78살 안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던 안 씨는 오늘 새벽 가족들로부터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이 34도, 무주 33.9도, 전주 32.7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전주, 익산, 무주, 정읍, 임실 등 5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익산이 33도, 군산 32도로 대부분 지역이 3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